상장 첫날 80% 폭등한 TMC부터 줄 상한가 정치주까지 지수와 정반대로 달리는 주도 섹터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일리 투자 나침반 12월 15일 월요일 정규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 충격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그냥 무너지면서 1.8% 넘게 급락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종목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럼 가장 먼저 이 험난한 시장에 당당하게 대비해서 무려 80% 폭등이라는 기록을 세운 신규 상장주 TMC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네. 솔직히 요즘 같은 분위기에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까지 주목받기 쉽지 않잖아요. 도대체 어떤 기업인가요? 산업용 특수 케이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전선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특수 케이블이요? 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전선이 아니고요.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처럼 정말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는 곳에 들어가는 고성능 케이블이죠. 아하. 특히 선박용 케이블 쪽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45%니까 거의 압도적인 1위인 강소기업이에요. 기술력이 정말 탄탄한 회사군요. 그런데 단순히 상장 첫날이라는 것만으로는 80%라는 상승률이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열광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겠죠? 바로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기 때문이에요. AI.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라서요.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고 또 데이터를 주고받을 초고속 통신망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TMC의 특수 케이블이 바로 이 두 가지 전력과 통신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인 거죠. 아하, AI 시대의 숨은 인프라 주식이었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그 칩들을 돌리기 위한 기반 시설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TMC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 상장으로 모은 자금을 전부 미국 시장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어요. 미국 시장이요? 네, 그것도 그냥 미국이 아니라 원전,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MRO, 그리고 BAAD라고 불리는 광통신망 구축 사업 같은 미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핵심 사업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죠. 와,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투자자들한테 이 회사는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구나 하는 믿음을 딱 준 겁니다. 성장 스토리가 확실한 주식으로 돈이 몰렸다면 아주 오래된 자산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곳에도 돈이 몰렸어요. 동양고속 이야기인데요. 네. 대단했죠. 무려 7거래일 연속 상한가. 정말 보기 드문 기록이에요. 이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복합 개발이라는 거의 10년 넘게 시장에서 기대해왔던 초대형 재료가 드디어 터진 결과예요. 드디어 움직이는군요. 네, 지난 11월 말에 서울시랑 신세계가 이 부지 개발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낡은 터미널을 지하로 내리고 그 위에는 60층이 넘는 랜드마크 빌딩을 짓는 말 그대로 천지개벽 수준의 프로젝트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동양고속이 가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이 고작 0.17%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미미한 지분으로 어떻게 7일 연속 상한가가 가능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자산주 투자의 묘미이자 핵심이죠. 지분율 숫자보다는 강남 금싸라기 땅의 주주라는 그 상징성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 거예요. 상징성. 네, 개발이 현실화되면 그 땅의 가치가 얼마나 폭등할지, 그리고 그 가치가 결국 주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 딱 그거 하나만으로 주가를 밀어올리는 아주 전형적인 자산가치 재평가 급등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섹터 전반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세크는 또 다른 유형의 가치 재평가 같아요. 이건 기술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라고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세크는 전자빔이라는 원천 기술을 가진 국내에 몇 안 되는 아주 희귀한 기업이에요. 전자빔? 네. 반도체 회로가 이제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는 더 얇아지면서 기존의 빛을 이용한 광학 검사 장비로는 더 이상 불량을 찾아낼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죠. 한계에 부딪혔군요. 그렇죠. 근데 전자빔은 빛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를 쏴서 나노미터 단위의 결함까지 잡아낼 수 있는, 말하자면 차세대 검사 기술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HBM이 메모리 반도체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개 쌓아 올리는 기술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결함이 없는지 검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HBM 수주액이 작년에 34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70억 원으로 2배 넘게 뛰었어요. 와, 벌써요? 네, 시장이 세크의 기술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죠. 게다가 아직 검사 표준이 딱 정해지지 않은 배터리 산업에서도 이 원천 기술을 무기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고요. 이렇게 굵직한 이야기들 말고도 개별 기업들의 약진이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에이블 CNC, 화장품 브랜드 미샤로 유명한 곳인데 22%나 올랐어요. 이건 K뷰티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예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아마존은 물론이고 특히 틱톡샵에서 매출이 폭발했어요. 얼마나 들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무려 9,528%예요. 잠시만요. 9,528%요? 95%가 아니라요? 네, 거의 100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숫자죠?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K뷰티를 파는 방식에 뭔가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짧은 영상으로 제품의 사용법이나 효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틱톡의 방식이 K뷰티 제품의 특징과 딱 맞아떨어진 거죠. 어허. K뷰티의 힘과 새로운 플랫폼의 파급력이 만나서 만들어낸 뭐랄까 엄청난 시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확실한 이벤트가 있는 곳에도 돈이 물렸네요. 신세계푸드는 모회사 이마트가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해서 19% 넘게 올랐고요. 확실한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이벤트였으니까요. 이 외에도 액트로는 자율주행차용 부품이라는 신사업 기대감으로, SAMG 엔터는 캐치 티니핑이라는 강력한 IP의 힘으로, TC 머티리얼즈는 AI 데이터 센터발 구리 가격 급등의 수혜주고 부각되면서 전부 10%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종목들은 그래도 AI, 자산, 신사업처럼 실체가 있는 재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는 이런 실체와는 거리가 먼 오직 사람의 기대감 하나만으로 움직인 섹터가 있었죠. 네.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네, 정원호 성동구청장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최근 차기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현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결과 하나가 트리거가 된 거죠. 어떤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그 연결고리를 보면 사실 좀 허탈하기까지 해요. 전형적인 학연, 지연, 인맥 테마의 공식 그대로예요. 6일 CNS는 전 구청장의 고향인 여수에 있다는 이유로, 대주산업은 대표이사가 같은 경주정시 종친이라는 이유로 상한가에 갔어요. 그리고 바이오스마트나 잭시믹스 같은 기업들은 본사가 성동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등했고요. 나우 아이비나 모헨즈는 임원이 서울시립대 동문이라는 이유였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정말 한치의 관련도 없는 이유들이네요. 이런 현상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한 투자처가 보이지 않으니까 뜬 소문이나 기대감에 더 쉽게 휩쓸리는 거죠. 이런 테마주는 폭탄 돌리기와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불확실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기대감이 작용한 곳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로봇 섹터인데요. 여기는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동시에 훈풍이 불어왔어요. 네, 두 가지 소식이 거의 동시에 전해졌어요. 하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우리 정부 역시 AI와 로봇 같은 첨단 산업에 5년간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여기에 2026년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처음으로 생산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섹터 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죠. 한미 양국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는 거군요. 그래서 원익홀딩스, 링크솔루션, DIC, 티로보틱스 같은 여러 로봇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서진 오토모티브의 상승세가 유독 돋보였어요. 여기는 다른 기업들과는 결이 조금 달랐거든요. 뭔가 더 구체적인 재료가 있었나 보군요. 네, 다른 종목들은 정책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좀 막연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서진 오토모티브는 지난 11월에 로봇 개발사 로브로스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동 개발해서 상용화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이력이 부각됐어요. MOU 체결. 중요한 건 그냥 해보겠다가 아니라 2026년에 시제품을 기반으로 시범 생산까지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시점까지 딱 정해서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사업 계획으로 받아들인 거죠. 정책이라는 거대한 바람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바람을 돛에 가득 담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자, 이번엔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가볼까요? 우주항공 섹터도 오늘 분위기가 뜨거웠는데 이건 역시 일론 머스크 효과라고 봐야겠죠. 네, 100%입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드디어 상장을 추진하고 이번 주부터 IPO 주관사 선정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폭발적으로 개선됐어요. 스페이스X라는 거물이 등판하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을 찾아내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진 거군요. HVM이 10% 넘게 올랐는데 이 회사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 보죠. 그렇죠. HVM은 우주발사체나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을 만드는 회사예요. 특수 합금요? 네, 로켓 엔진처럼 초고온, 초고압을 견뎌야 하는 부품에 쓰이는 핵심 소재죠. 이미 미국의 다른 우주 기업에 납품하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우주 관련 비중이 56%에 달한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진짜 수혜주로 인정받은 거예요.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으니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 아주 IB 투자 같은 것도 덩달아 주목을 받았군요. 맞아요. 일종의 간접 투자 효과를 노리는 거죠. 스페이스X 상장으로 우주 산업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신들이 투자한 다른 우주 스타트업의 가치도 덩달아 뛸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지수가 안 좋을 때 대안으로 떠오르는 섹터인데 오늘 움직임
움직임을 보니 여기도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아주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 위주로 움직였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특히 ADC라는 기술을 가진 에임드바이오가 26%나 급등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죠. 울리는 기술인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DC는 암세포에만 반응하는 GPS 유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도 미사일이요? 네, 항체라는 유도 장치가 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내면 거기에 붙어있던 약물이라는 탄두가 터져서 암세포만 정밀하게 파괴하는 원리죠. 아, 기존 항암 치료가 융단 폭격처럼 좋은 세포, 나쁜 세포 가리지 않고 공격해서 부작용이 심했다면 이건 외과 수술처럼 정밀 타격이 가능해서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와, 설명을 들으니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에임드 바이오가 지난 10월에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게 바로 이 정밀 유도 미사일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가치가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된 거죠. 네. 비슷한 맥락에서 셀로맥스 사이언스도 17% 넘게 올랐는데 이 회사는 직접 신약을 개발한 건 아니고 아주 유망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린 경우예요. 아, 최대 주주로 있는 SN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의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이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네, 희귀의약품 지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엄청난 혜택이에요. 임상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신약 허가 심사 수수료 면제는 물론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허가를 받고 나면 7년 동안 시장 독점권을 줘요. 7년 독점권. 네, 다른 경쟁 약물이 진입할 수 없는 무주공산에서 7년간 독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상업화 성공 가능성과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의미이고 그 과실이 최대 주주인 셀로맥스 사이언스에도 돌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과 테마들을 깊게 파봤네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